안녕하십니까. 자녀의 성장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학부모님 여러분, 오늘은 수능 1등급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절대평가로 변화된 수능 1등급, 과연 맞기 쉬울까요? 결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망으로는 5% 내외만 1등급을 받게끔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상대평가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이 수능 1등급을 위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수능 만점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하고 지금은 아마 졸업을 했을 쯤 됐습니다. 제가 몇 년간 가르쳤던 학생을 사례로 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성공 사례에서 제가 이 학생이 저희 학원에 와서 강의도 좀 했는데요. 제가 놀랐던 점은 고3 때는 오히려 어법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이 학생이 실제 저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들어간 2013년도 수능 어법 문제가 역대 최고 난이도 문제였거든요. 이 학생이 어떻게 풀었냐라고 물었을 때 고3 때는 전혀 공부를 안 했지만 그렇게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실제적으로 잠깐 읽어보시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관계대명사라고 저희들이 배우는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틀린 거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언뜻 보면 쉽게 보이지만 그 다음에 문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문장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거든요. 문장 자체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역대 최난도 어법 문제로 꼽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어법 문제를 다 맞고 나머지 독해 문제도 다 풀이한 이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힘을 가졌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수능 만점의 비결로서 수능 어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명 어법과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설명 어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답 노트부터 나왔네요. 오답 노트부터 말씀드리면 낙서 없는, 그러니까 책에 나온 걸 그대로 오려붙이든지 아니면 복사를 해서 낙서 없는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문제를 낙서 없는 문제를 오려붙이고 그거를 반을 접어서 아래쪽에 설명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연습할 때에 밑에 아래쪽을 접어서 설명 부분을 안 보이게 하고 틀린 부분, 오답 문제를 보고 문제만 보고 거기에 내용이 완전히 다 설명이 떠오를 정도로 반복해서 쌓아나가는 게 오답 노트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 오답 노트의 실제적인 사진과 이런 걸 올려서 제가 다음 동영상에 다시 한번 만들까 합니다.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는가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정답만 맞추고 넘어가는 문법력이 아니라 2개 중에 선택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왜 이 문제가 2개 중에 이것이 답이 되고 또 다른 것은 왜 답이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5개의 밑줄이 그어진 부분에 어색한 표현을 골라내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나는 그냥 3번이 답이다 라는 거로 맞춰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것도 어떤 문법사항이 들어가서 어떻게 올바른 표현이 되고 또 정답이 되는 이 어색한 표현은
어떻게 해서 어색한 거고 그건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까지 완전히 선생님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제가 일정 기간을 두고 훈련을 시켜보면 아이들 입에서 90% 이상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문법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 어법력, 문법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독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해는 1, 2등급이 주로 손을 보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논리독해 부분입니다. 요거는 빈칸 문제, 그리고 순서 문제, 그리고 문장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문맥에 관계없는 문장을 빼내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가리키는데요. 이런 논리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저는 추천하는 방식이 자기가 스스로 출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삽입하는 문장을 보면 논리상 자기가 뺐을 때, 이 문장을 빼냈을 때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그 문장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 문제는 독해 문제로 다 풀고요. 그 외에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으면서 삭제해 보는 겁니다. 자기가 문장을 하나씩을요. 그 다음 마찬가지 순서 문제에서도요. 순서 문제가 따로 있지만 순서 문제만 국한하지 말고 모든 문제, 다른 독해 모든 문제를 세 군데로 나눠 보는 겁니다. 한 패러그래프 안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논리 구조로 해서 첫 번째를 끊어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끊어보고 해서 이 문장을 한 패러그래프의 문장을 세 군데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자기가 분리해 봐서 시험 출제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빈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푼 독해 문제를 출제자의 눈으로 빈칸을 내가 어디를 만들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을 뽑아보면 대개는 주제에 걸리는 부분이 빈칸 문제로 되거든요. 근데 요즘의 출제 경향은 꼭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도 빈칸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내가 한번 출제를 해보면 훨씬 더 입체감 있게 그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의 결론은 자기가 문제를 출제해 보는 겁니다. 논리독해 문제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패러그래프 센스에 대한 향상이 됩니다. 패러그래프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한 패러그래프에 10문장 남짓의 문장이 어떤 논리 구조로 연결돼서 흘러간다라는 패러그래프 센스가 향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로 출제자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출제자가 되어서 문제를 만들어 나가 보야 합니다. 그리고 해설을 할 수 있는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준에 이르러 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과 오답을 모두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나가는 이런 능력을 가져서야 수능에 만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짤막하게 설명드렸지만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